베이컨, 판체타, 하몽, 파스트라미 이렇게 묶어 완세트로다가 이 샤키테리 4대장이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로 베이컨. 이 버거국을 대표하는 눈 감고 아무데나 뿌려도 맛있어지는 탈기템이에요. 베이컨 치약도 나오더라고. Here we go. The Mr. Bacon's bacon flavored toothpaste. No, I can't. I feel like I need to brush my teeth after brushing my teeth with this.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우선 필요한 건 삼겹살. Pork belly. 여기다가 피클링 스파이스, 후추, 소금, 설탕 같은 시즈닝 액을 만들어서 최소는 5일, 길게는 2주까지 숙성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리고 꺼내면 핑크빛 뽀얀 살결을 내어주는 게 포인트고. 아니 근데 원래 고기는 시간 지나면 까매지지 않아? 맞아요. 원래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완전히 애가 맛이 가버리거든. 그치만 바로 이 녀석을 넣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아질산 나트륨. 요걸 넣으면 식중독균이나 그리고 핑크빛 고기색이 확 살아나면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독제 겸 발색제라고 불리는 녀석. Here has definitely done its job, and it just looks like some really good bacon. 자, 이렇게 염장이 끝나면 구워야 돼요. 짧게는 5시간, 길게는 하루의 훈연 과정을 거쳐주면 완성. 끝내주죠. 사실 이대로만 바로 먹어도 부들부들하니 짭짤한 게 밥 한 공기 목구멍으로 스트라이크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거용들은 아직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왜냐고요? 구워야 돼. 자고로 베이컨은 구워야, 아니 튀겨야, 아니 질겨야 제맛이라고 여겨지거든. 본인의 기름으로 본인을 튀겨버리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의 선순환이야. 이건 뭐 거의 바삭함을 넘어 육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튀겨버리는 게 빅텍 스타일이에요. 버거국에선 말이에요. 이게 거의 조미료야. 어디든 뿌리고 보면 웬만하면 다 맛있어지거든. 범용성이 미친 거지. 그럼 어느 정도냐? 코스트코에는 아예 베이컨 크럼블스라고 해서 잘게 쪽에서 기름기 쫙 빠지게 볶아놓은 걸 팔거든요. 가격도 싸. 한 17,000원 하던데. 프라이에 뿌려도 맛있고 볶음밥에 뿌리면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베이컨을 먹을 때 예절이 있어요. 손. 뭔 소리야? 희한할 만큼 다른 건 다 포크 나이프로 먹다가 베이컨만큼은 손으로 잡고 뜯더라고. 실제로 현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만큼 녀석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진한 프렌십이 흘러나오는 건데 심지어 교회까지 있어. 진짜로. 유나이티드 철치 오브 베이컨. 말 그대로 신은 없고 이 베이컨을 조물주로 숭배하는 단체인데 이게 뭐 열댓 명 모아놓고 도리도리 깍꿍 동호회 수준이 아니고요. 회원수가 10,000명을 넘어가는 실제 종교라고 봐야지. 가볍게 들으면 FM 주한미군 방송 마냥 아유 재밌어. 자, 다른 스타일의 베이컨이 또 있어요. 백베이컨 들어보셨어요? 바로 영국식 베이컨인데 염지 과정은 전부 같아서 패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 삼겹살이 아니라 등심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 돈가스 만들 때 쓰는 부분 있잖아. 기름기 있는 거. 덕분에 쫙쫙 고기 씹는 느낌이 강하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와일드한 스타일을 즐기는 매니악한 버거용들에게는 제격이라는 거지. 비슷한 결로 단풍엉아들이 먹는 캐네디언 베이컨도 있고 요것도 등심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이 시즈닝 대부분 다 똑같아서 버거국에서는 등심으로 만드는 베이컨 자체를 그냥 캐네디언 베이컨이라고 싸잡아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베이컨 이 바닥도 우리나라 김치처럼 외신들한테는 노선 정리가 살짝 얽혀 있어서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치만 확실한 캐나다 스타일 베이컨은 이거 피밀 베이컨. 이렇게 표면에 완두콩이랑 옥수수 가루에 굵은 입자로만 코팅을 해주는 건데 보기엔 뭔가 돈가스 튀김옷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훈연을 안 해서 스모키한 불맛은 없지만 옥수수 알갱이가 주는 크런치한 느낌과 쫄깃한 돼지고기 풍미가 합쳐진 색다른 베이컨이지. 해서 빵 사이에 야채 없이 그냥 피밀 베이컨 하나 껴놓고 이렇게 먹는 샌드위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자, 그럼 한국에서 맛볼 수 있냐? 아니요. 원래 잠실 근처에 피밀이라고 로컬 스타일 그대로 파는 곳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폐업했더라고. 아쉬워. 다음으로 이 대장 스페인 하몽.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돼지 뒷다리 요렇게 썰어 먹는 거. 우리나라 김치처럼 이 집에다가 쟁여놓고 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그야말로 바이킹 엉아들의 염장 음식이자 소울푸드, 밥도둑, 아니 빵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을 대표하는 국민 음식을 넘어서 최근에는 캐비어, 트러플 같은 세계 5대 진미로까지 인정받고 있어요. 해서 스페인 시장에는 뒷다리가 널려있는 진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공장에는 호러 영화가 상영 중이고요. 보이는 고깃값만 400억이 넘는다는데 그만큼 스페인에서는 돼지 뒷다리 수요량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자, 그럼 무슨 맛이냐? 짠맛과 함께 궁금한 꿀인내가 풍기거든. 입에 탁 넣으면 하얀 지방이 혓바닥에 사르르 내려앉으면서 체온만으로만 녹아버리네. 마치 MSG를 생으로 퍼먹는 듯한 느끼하다 못해 쓴맛까지 날 정도니까 돼지고기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농축된 맛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지. 해서 닭다리 뜯듯이 우적우적 먹기보다는 얇게 써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이시죠? 거의 보고에 뺨 따고 후려칠 정도로 얇게 썰어야 돼요. 덕분에 스페인에서는 하몬 카빙이라는 전문 교육과정까지 있는데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체온만으로만 지방이 녹아야 이 녀석 칼 좀 잡아봤네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여기서도 특수 부위는 있어요.
있어요. 본따 가장 연하고 풍미가 좋거든. 왜냐 얘네들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런 식으로 걸려서 숙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력 때문에 기름이나 마시는 엑기스가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밑에 부분이 기름지고 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먹냐? 빵에다가 곁들여 먹는 건 너무 기본적이라 패스하고 모에버서 로토스. 요게 스페인식 스크램블 에그, 프렌치 프라이랑 합쳐서 만든 요리거든요. 여기에 포인트는 하모니인 거지. 그리고 요런 거 많이 보셨죠? 멜론이랑 햄이랑 같이 먹는 거. 사실 한국에 알려진 건 이탈리아식 프로슈토를 같이 먹는 건데 원조는 스페인이에요. 해서 네가 원조네 내가 원조네 하면서 푸닥푸닥 싸우기도 해요. 스페인 영화들 하몬 부심도 상당한 것 같아. 그도 그럴만한 게 우선 숙성 기간부터가 장난이 아니거든. 아까 말했듯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숙성을 하는데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또 이게 고기가 압축되면서 군데군데 구멍이 뽕뽕 뚫리거든요. 거기다가 기름칠로 코팅해주는 과정을 연간 총 8번을 진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에이징의 정점을 찍는 돼지 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비싸고. 얼마냐고요? 등급에 따라 조금씩 나눠지긴 하는데 크게는 하몬 이베리코, 하몬 세라노. 그냥 이해하기 쉽게 흑돼지냐 백돼지냐 차이인데 이베리코 들어보셨죠? 도토리만 먹고 자란 스페인산 명품 루이비통 돼지. 요놈이 돼지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바블링도 엄청나고 동네방네 뛰어댕기는 녀석이라서 스트레스도 없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고기 맛도 뛰어나고 딱 보기에도 뭔가 돼지인데 스테이크 같잖아. 해서 이베리코가 훨씬 더 선호되고 비싸요. 이 중에서도 라벨색에 따라 또 구분이 되는데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백돼지로 만든 하몬 세라노는 수요도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요. 코스트코 가니까 10만원에 팔더라. 다음으로 3대장 이탈리아 판체타. 삼겹살로 만들어요. 베이컨 같죠? 그치만 좀 다른 게 훈연을 따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처리 과정 없이 스모키한 맛도 없이 바짝 속까지 말려서 건조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기간은 컴팩트하게 딱 한 달. 하몽에 비엔 완전 애기지. 그러니까 부위는 베이컨, 조리법은 하몬. 덕분에 파스타 영화들을 제외한 외지인들한테는 이탈리안 베이컨이라고 통용되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뭐 그렇다고 현지에선 큰 소리로 베이컨이라고 말했다간 파인애플로 또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판체타 테사, 판체타 아르톨라타. 결국 말았냐 안 말았냐 차이인데 그 사용도는 완전히 달라요. 이 테사는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기에 닿는 면적이 훨씬 커요. 자연스럽게 숙성 중에 딱딱해지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깍둑깍둑 썰어서 이 파스타에 넣어 먹거나 살짝 두껍게 썰어서 저렇게 화덕에 넣고 구운 다음 이 허브를 뿌려 먹는, 이 마치 돼지고기 통삼겹 마냥 우걱우걱 썰어 먹는 이태리의 와일드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롤케이크 같은 아르톨라타는 이 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공기에 닿는 면적이 훨씬 적어요. 숙성이 깊게 먹지 않다 보니까 진한 풍미보다는 육질의 부드러운 느낌이 도드라지는 게 특징이고. 저렇게 돼지장으로 무슨 양말 끼우듯이 껴서 말리는 게 전통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공팩에 넣어서 숙성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냐고요? 얇게 저면서 빵 위에 올려 먹는 거지. 그리고 느긋하게 와인 한 잔 함께. 공격수라기보다는 훌륭한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녀석인 거고. 자 그럼 한국에서 맛볼 수 있냐? 그럼요. 서울 용산에 있는 더 샤퀴테리아. 나라별 햄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방금 말했던 스페인 하몽부터 판체타까지 유럽 전반적인 햄을 종류별로 먹어볼 수 있어요. 아마 와인 좋아하는 엉아들은 여기 좋아할 거예요. 가격이 비싸. 마지막으로 파스트라미. 요건 돼지가 아니라 소야. 어느 부위냐고요? 양지 차돌. 맞아요. 차돌배기. 사실은 이게 못 먹을 만큼 상당히 질기고 고약한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얇게 썰어 먹게 된 거고. 파스트라미는 텍사스 바베큐 마냥 썰지 않고 통째로 저온에서 훈연을 8시간 이상 먹여버리거든요. 연기 가득 불가마에서 눈물 콧물 쏟아내며 회개를 마치게 되는데 마침내 이 녀석 그 고집셌던 녀석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순종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보이시죠? 이 맛은 그냥 베이컨과 텍사스 바베큐를 가로지르는 그런 하이브리드한 게 있어. 근데 이 녀석은 뭔가 허여멀건하죠. 이 녀석은 노메이크업 버전 콤비프. 이 훈연을 하지 않고 오래 끓여서 만든 버전이기 때문에 노메이크업 청순미가 돋보이는 깨끗한 매력이 있는 거고. 자 그럼 한국에서 맛볼 수 있냐? 아니요. 제가 이런 햄 종류에 환장하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하다 하는 집들은 대부분 다 가봤는데 서운한 점이 참 많더라고. 혹시라도 괜찮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맛있는 한 줄 보시네.